아침 10시라서 너무 좋죠? 딱 좋아요. 차도 안 막히고. 예. 오늘 제가 보니까 멀리서 오신, 창원에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5시 KTX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대단한 시스템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군가는 잠을 자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죠. 제가 따뜻한 커피를 예, 사왔어요. 누가 한 잔 드리고 싶은데 나 이 커피 마시고 싶다. 누구? 예, 예. 신혜선 리더님 맞나? 예. 저번에 1주차 때 너무 예, 잘해주셨어요. 예, 스피치를. 뒤로 좀 따끈따끈합니다. 예, 그거, 예, 커피 드시면 아마 성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부여하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우리 선물도 좀 나눠주고 그러니까 기분 좋죠. 예, 그래서 아메이는 제가 이렇게 좀 장표를 선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선물이다. 예, 선물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세븐 루틴을 지금 제가 오늘 할 건요. 7가지 습관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할 거는 사업 성장하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에 뭘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조남준 리더님이 막 꿈 얘기를 리얼하게 하셔서 우리가 막 감동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20대 때 꿈을 꿔서 어떻게 했다? 그 꿈으로 인해서 20년을 살아갔다. 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장표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가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꿈 이야기 나와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사업을 설명하면서 비전과 가치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뭘 얘기했죠? 미팅을 참석하고 시스템이 어떻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아메이, 마트, 애용하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해야 될 과목이 6번째예요. 네. 테마 오늘 2개 배우실 건데 사업 성장하기예요. 근데 사업 성장하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그 테마 하나 가지고 이 시간을 제가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정말 잘 해내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우고 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를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장표 하나 가져온 게 우리가 지금 인생을 게임으로 본다면 어느 타임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전반전인가? 나는? 예, 나는 후반전인가? 아니면 혹시 연장전인가? 아니면 승부차기에 돌입했나? 전략과 전술은 좀 갖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아까도 자영업 하시는 분께서 추가 소득이 필요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추가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때 얘기 나왔고 저도 추가 소득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내 나이가 30대였다가 40대였다가 50, 60, 70, 80 계속 갈 텐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인생 후반전과 연장전, 승부차기까지는 준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아메이를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축구장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평면 축구장, 하나는 3차원 입체적인 축구장. 어쩌면 뭣도 모르고 제가 열심히 살았던 거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공이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었고 계획대로 뭐든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변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수에 대해서 내가 하나 넘어가면 또 변수가 와. 또 변수가 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 인생이 3차원 입체적인 축구장인 거예요. 공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관중이 어디서 환호할지 모르고 정말 관중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경기장에서 내가 뛰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 잡, 노동 수입만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메이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함께 공유하셔서 정말 이 시간이 귀한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6번 사업 성장하기예요.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예, 트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그냥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그림을 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 그림 찾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림 예쁘네, 이러지만 저는 이 그림 한 점을 찾기 위해서 서치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손가락이 아프도록 서치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사업 성장하기에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눈에 띄셨죠?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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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그러면은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사업 성장하기의 키워드는 뭐다? 네, 소비자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 갖고 있는 SSR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정리해 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업을 다 성장하고 싶은데 사업 성장하기의 키워드는 뭐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러니까 첫 번째 소비자의 리스트를 내가 작성한 게 없다면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소비자가 내가 사업 성장의 키워드인데 소비자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단 작성이에요. 명단 작성.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내가 리스트 작성이 안 돼 있으면 나는 무언가 빼놓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 성장이 진도가 나가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작성을 한다 있고, 그다음에 자산 만들기에 이제 돌입합니다. 요거.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제가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소비자 리스트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이거 싫은데,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싫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은 없이 그냥 막 났었어요? 저는 그 생각 들던데요. 맞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홍길동을 쓰고 하는 일을 쓰고 상중하해서 뭐 긍정적 이런 거 점수를 매기는데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뭐 사람을 점수를 매기냐 뭐 이러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제가 따라서 해봤고요. 그다음에 거주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산타 할아버지 선물하는 걸 제가 넣었죠. 이 리스트는 뭐다? 선물을 주는 느낌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 때 어때요? 여러분 선물 줄 때 싫어하는 사람 써요? 어떤 사람 써요?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한테 고마웠던 사람들을 이름을 쓰지 않을까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뭐 하는지 맞추면 선물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강의하다 멈추고? 네? 네?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다 하면 된다. 이거 맞히면요. 촉이 있으신 거니까. 뭘까요? 네? 상위 스폰서님 이름은 강의하다가 안 하죠. 그리고 타니더님이요? 타니더님 정도면 제가 막 하겠죠.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주자 빼라고. 자, 농담이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면 되는 느낌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뀔걸요? 선물을 내가 좀 많아. 제가 선물이 정말 많아요. 아까 우리가 커피 쿠폰 주듯이 많은데 막 주고 싶어요. 웃고 있는 사람 주고 싶고. 제가 또 커피 쿠폰이 있거든요. 요거 드릴 건데 어떤 분께 드릴 거냐면 이따 강의 마치고 눈이 반짝반짝해서 막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치면서 막 완전 오늘 막 뭐 만났다 막 뚜껑 날라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그분을 제가 드릴 거니까. 네. 표정 밝게 하시고. 네. 그래서 선물을 준다. 사업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적을까요? 제품을 쓸 사람. 그러니까 치약 쓸 사람 많죠? 샴푸 쓸 사람 많죠? 밖에 나가면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누구예요? 소비자 명단이죠. 하지만 내가 모르니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나오다가 밥값을 내게 되면 어때요? 그냥 뭐 내 명함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꼭 내 소비자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주는 거예요. 왜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이 치약 사면 기분 좋아서? 아니요. 그냥 내가 내 명함을 알리는 거예요. 나 아미 비즈니스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품 쓰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이게 어색해요. 어색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못할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요즘 그 아기들 있죠. 동양인 아이들과 서양인 아기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어떤 뭘 보게 됐는데 서양인 아기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아빠랑도 너무 의사 표현이 막 여러분 느끼세요? 애기들이 왜 이렇게 예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잘 웃고 왜 이렇게 액션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게 무슨 차일까? 저게 태교의 차일까? 그리고 아빠 엄마하고도 그 커뮤니케이션이 애기들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서양 분들은 외국 분들은 이렇게 표현력이 좋은 것 같아요. 표현력. 여러분도 표현력이 좀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네 그렇죠. 지금 커피를 받으신 신혜선 리더님은 박수를 지금 칠 때 아니에요. 지금 박수. 왜냐하면 커피를 받았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비언어적인 액션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다음에 박수도 좀 칠 수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 그게 공감이 된대요. 서로가.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소비자를 내가 누굴 쓸까 하다가 저는 맨 처음에 30명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을 쓰실지 모르게 30명에서 스폰서님이 너무 작다. 그래서 늘렸어요. 끌어모으고 모아서 70명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 70명에는 이름이 없어요. 201호, 301호, 세탁소 아저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썼어요. 나 모르는데도 그냥 쓰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소비자 리스트를 1번으로 작성을 한다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성을 하십시오. 입과자분들 아직 안 하셨으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스타트예요. 사업 성장하게. 그러면 이제 그 스타트한 명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산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성장하기니까. 그럼 자산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가운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아메이예요. 저희가 정의해 놓은 거예요. SSR. 그러니까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안전하고 친환경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싼 가격 아닙니다. 구매하고 매달 캐시백 받는 일이 아메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소비자 되실 그 명단에다가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도 안전한 제품 쓰고 싶어? 물어보면 쓰고 싶어 이러겠죠? 친환경 제품은 쓰고 싶어. 근데 싼 가격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괜찮지. 그거 구매하고 매달 그룹 점수로 캐시 받는 게 아메이야. 이러면 뭐 사업 설명 다 끝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이 함축적인 단어로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일인데 그럼 저걸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명단 리스트, 소비자 리스트에다가 처음에는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스폰서와 상담하는 거예요. 예, 스폰서님과 함께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은 얼굴은 알지만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서 그 소비자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만남과 초대를 하셔야 되는데 만남과 초대는 스폰서가 할 수 있긴 하지만 제일 처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네,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자전거 타는 거 넣어놨죠. 자전거는 뒤에서 잡아주다가 나중에 놓잖아요. 자기가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남과 초대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았죠. 그럼 이제 스폰서님이 이분을 좀 먼저 컨택해 보시면 어때요? 먼저 알리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전화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화를 해서 만나실 때 약속을 잡으실 때 이거는 그냥 모든 아미와 상관없어요. 친구하고 약속 잡을 때도 그래요. 날짜를 하나 줄까요? 2개 줄까요? 네, 2개 주는 게 사람은 심리적으로 선택을 한대요. 근데 하나 주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 그날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날 나 그날 또 선약이 있는데 너 짜증난다? 그날 그러면 너무 간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시간을 보니까 내 스케줄에 2개의 날짜를 딱 뽑는 거예요. 요일까지. 이날과 이날인데 너는 어때? 나는 괜찮은데 이 시간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뒷 날짜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날짜, 뒷 날짜 선택하면 그리고 바로 여러분은 뭐라 하냐면 장소를 정하시면 돼요. 내가 그때쯤 다시 전화할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또 흐지부지 돼요. 장소는 시간도 결정하셔야 돼요. 3시. 2시 20분 이러면 안 됩니다. 2시 10분 안 돼요. 안 들어와 머리에.
1시, 3시, 2시 반, 뭐 4시 이렇게 정하시고 스타벅스 뭐 어디 정하셔야 돼요. 예. 거기 그때 그 카페 이러시면 안 되고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3시에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약속을 정했잖아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뭐 12월 27일 토요일 쓰고 3시 뭐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하고 요거를 그 친구와 나 볼 수 있게 공지 다시 올려놔요. 왜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해서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까먹어요. 자, 약속을 정해놓고 지금 이제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보세요. 약속을 정했어요. 정해놓고 재확인을 안 하시면요. 대부분 어떻게 된다? 재확인이 안 되면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난 약속을 잘 지켜. 그러니까 난 약속하면 늘 가. 그건 나죠. 상대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재확인이에요. 계속. 근데 그 재확인을 전화해가지고 27일 날 3시 스타벅스 알지? 또 끊고 그 다음 날 27일 날 3시 이러면 이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얘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눈치 센스 있게 뭐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잘 보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 우리 27일 만나죠 이러면은 마지막에다 톡 던진 거잖아요. 톡에다가. 그럼 그 사람 27일 날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리컨펌을 해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예, 재확인을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약속했는데요. 이분이 잊어버렸대요. 약속했는데요. 이분이 깜빡했대요. 그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내가 계속 리마인드 시켰어야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는요. 여러 가지 초대가 있어요. 1대1로 만나서 그냥 만나서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홈미팅에 초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업 설명하는 장소에도 초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스폰서와 뭐 2대1 미팅에 초대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일단 처음부터 스폰서님 만나는 것보다는 어때요? 내가 먼저 만나는 게 낫겠죠. 자, 그럴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머리 헝클어지고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이고 그리고 옷도 막 대충 막 입고 그리고 탁 나가면 자연스러운 얼굴로 나가면 그분이 나한테 호기심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죠.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 입장 말고 딱 그 사람 입장으로 싹 역지사지해서 가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얘기하면 나는 좀 관심이 갈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메이크업 해야 된다. 메이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상대를 위해서. 나로도 의외지만 상대를 위해서. 내 얼굴 내가 봐요? 상대가 봐요? 상대가 봐요. 그러니까 상대가 보니까 메이크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데 노 메이크업으로 왔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매너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메이크업 없이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가 피부가 진짜 예쁜 친구가 있어요. 얼굴은 예쁘지 않지만 피부는 예뻐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만나면 꼭 노 메이크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얼굴이 너무 예쁘고 뭐 김희선 정도면 제가 노 메이크업도 괜찮지만 아니 노 메이크업에 피부가 예쁘다고 다 예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딱 얘기했어요. 네 얼굴 누가 먼저 보니? 누가 많이 보니? 가만히 생각하더라고요. 네가 보겠네 그러는 거 저한테. 그래서 내가 나를 좀 배려해라. 나 좀 배려해라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내가 노 메이크업으로 옷도 대충 입고 나오면 너 기분 좋겠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죠. 그래. 메이크업 해야 된다. 예. 저희 친정어머니 명언이에요. 여자는 죽을 때까지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가 저희 어머님의 지론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이미지 관리해서 만나서 초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플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 설명이 좀 거창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안전하고 친환경 제품 합리적으로 가격으로 구매하고 매달 캐시백 받는 걸 또박또박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공감하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첫 만남은. 내가 있잖아. 정말 좋은 마트를 만났잖아. 그동안 몰랐다? 뭐 쿠팡 쓰고 이마트 쓰고 뭐 썼는데 내가 새롭게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싶어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대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물어보시면 돼요. 안전한 제품, 친환경 제품이 가격이 싸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안 싸지. 그래. 아무의 제품 싼 제품이 아니야. 저가가 아니라고. 합리적인 제품이야. 저는 이야기할 때 필드에서 중요한 얘기할 때 있죠.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얘기할 때는요. 빨리 얘기 안 해요. 천천히 얘기.
그리고 눈을 딱 쳐다보고 있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산만하면 내 눈 똑바로 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 정확히 봐봐. 제 얘기 잘 들어봐 이러면서 합리적인 가격이야. 싼 가격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모션도 취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처럼. 그래서 요 얘기를 하거나 또는 데모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나의 Y 아메이를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왜 하는지가 1분 안에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1분 안에. 요약해서. 나의 이야기를 1분 안에 딱 내가 사실 이래를 해서 1분 안에. 그리고 나서 내가 아메이를 만나게 됐는데 사람들이 아메이를 다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나도 맨 처음에 그랬는데 공부해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공부한 아메이를 내가 3분 안에, 5분만 시간 낼래? 5분 안에, 10분 안에 내가 너한테 얘기해볼게 라고 하면 대부분 보통 설명하면 1시간 넘게 하잖아요. 안 듣고 싶죠. 5분, 10분은 다 들어요. 배려해준다는 거. 단, 그 사람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여러분이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만나자마자 앉아봐. 자, 시작했어. 내가 아메이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얘 뭐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 근황 얘기 토크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제 스테이크를 맛있는 집을 갔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 가면 뭐가 나와요? 맨 처음에. 네? 갑자기 스테이크 나와요? 뭐 나와요? 스프도 나오고 그다음에 샐러드도 나오고 그다음에 식전빵도 나오죠. 왜 그게 나오죠? 준비하라고. 위에게 준비해 이제 맛있는 음식이 들어갈 거니까 위도 준비해서 워밍업 하는 거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워밍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지금 브론즈 빌더를 구조를 갖기 위한 여기 입가자분들, 초비 사업자분들은 이 사업 설명을 제가 다 아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잘 하셔도 안 돼요. 왜? 현장 가서 필드에서 얘기하시면 다 버벅거려요. 사업 설명을 잘하는 분도 갑자기 해야 되면 버벅거린다고요. 왜 그러죠? 다 그래요. 이게 완벽하게 세뇌되지 않으면. 좋은 세뇌. 자, 리더님께 얘기해 볼게요. 99단 해보세요. 99? 네. 67에? 잠깐만. 67에 48이랍니다. 67에 48. 네, 나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헷갈리네, 갑자기. 59? 40? 45요? 지금, 지금 헷갈려. 40? 45? 예. 99단 세뇌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99단 다 세뇌가 돼 있죠. 그냥 긴장 와서 하신 거고. 그런 것처럼 이 사업 설명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연습이 많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해요. 자, 산타 할아버지가 옷이 많아요. 사업 설명의 본질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업 설명 하는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왜 옷을 고르고 있을까요? 똑같은 옷이잖아요. 똑같은 옷이에요. 여기서 똑같은 옷이란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컬러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건강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뭐 피부로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 헤어로 얘기할 수 있고 뭐 다르죠. 그걸 여러분들이 제품을 써보면서 감동이 있어야 그런 얘기가 에피타이저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 애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제품을 하나도 안 써. 그리고 마케팅은 너무 좋아. 네,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쓰고 얘기하는지 안 쓰고 얘기하는지. 잘 파셔도 돼요. 근데 잘 팔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품 애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제품 경험 지식과 거기에다가 포인트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알아듣게 이야기할까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면 돼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연습. 그래서 지난주에 컨텐츠도 듣고 미팅도 듣고 그다음에 제품 써보고 이걸 반복하셔야 됩니다. 사업 설명 본질은 같지만 계속 내가 포인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설명했다가 오늘 제품 얘기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소비자를 가지고 나의 무형 자산을 만드는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스폰서와 상담 없이 혼자 하면 마이웨이를 하시는 거예요. 뭐 잘하시는 분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가신 분, 좋은 핀을 가신 분은 못 봤으니까 반드시 상담하시고 만남과 초대는 스스로 하시고 조금 어려워도 또 스폰서님과 상담하셔서 하시고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만나고 나서 반드시 스폰서에게 피드백을 하셔야 돼. 얘기를 들으셔야 돼. 스폰서님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스폰서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이 만나는 홍길동의 여기서 데이터가
연속극처럼 미니시리즈처럼 계속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만나고 나서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게 끝나요, 그냥. 결말도 없이 끝났어. 만났다, 끝이야. 여기 머리에서, 스폰서 머리에서는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다른 형제 리더님의 또 다른 김유신이 들어오면 거기 또 진행되니까 스폰서 머리에는 이 홍길동은 이제 없어져요.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예요. 왜 스폰서에게 좀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어른이 어른한테 얘기를 하냐 이런 거를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폰서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스폰서님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잠깐만 피드백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듣고 있다가 뭐가 탁 이렇게 꽂혀요. 아 그러면요 그분은요 이게 나온다고요. 그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상담, 만남과 초대, 스스로 한다, 사업 설명을 하는데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라이트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비자에게 유리한 걸 얘기하는데 세 가지만 얘기하면 일단 뭐 다 많지만 혜택도 많아요.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혜택이요. 뭐 반품되고 뭐 상속되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좋은 걸 다 얘기했는데 왜 소비자가 못 알아듣죠? 어쩌면 이야기하는 내가 영혼 없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30% DC야. 택배해줘. 뭐 상속돼. 영혼 없이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좋은 그 혜택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소비자에게 정말 유리한 걸 직관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저기 한번 중간에 언어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물론 근데 이건 초보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언어로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영어로 하면 상대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한국말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메이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을 때는 그 사람이 아메이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또는 내가 하는 말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말이 단답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메이 제품을 쓰면 좋은데 내가 써봤는데 어제 머리를 뭐 이러면요 소비자한테 딱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고 스타카토로 하는 거예요. 스타카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세 개를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다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저는 이제 필드에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장수호를 얘기하는데 소비자 혜택입니다. 이 장수호를 우리 있잖아 아메이에 너무 좋은 게 있어 장수호라고 있는데 이거 알아들어요? 소비자가 뭔소? 뭔소? 장수호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풀어야 되죠. 번역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단어를 쓰면 조금 이해가 될까? 그래 똑똑한 소비를 하는데 계획 소비를 하면 유리하잖아. 그럼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이마트를 내가 우유 하나 사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안 나오고 1+1 해가지고 뭐 갖고 오다 보면 우유 하나 사러 급히 들어갔는데 나는 이 한가득 1+1 뭐 해서 갖고 오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래가지고 냉장고 넣어놨는데 양파가 썩기도 하고 뭐 파를 못 먹기도 하고 살 때는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았는데 상추도 사고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도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있어요 경험이. 그럼 고개를 끄덕거려요. 너도 있지? 그럼 있대요. 그럼 봐봐. 이마트를 갔는데 싸게 샀니? 그러면 아니. 그거 다 버리는 거잖아. 싸게 샀지만 싸게 쓰진 못했어.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인 거야. 과소비야. 쓸데없는 소비라고. 그래서 아메이는 소비자에게 날짜를 정해놓고 장을 계획 소비하라는 뜻으로 날짜 네가 정해놓고 카드 딱 세팅해놓고 담아놓기만 하면 자동 결제돼가지고 택배 오는 거야. 이거 괜찮지 않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눈빛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을 저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요즘 줄임말이 많잖아. 장바구니를 똑똑하게 주문하는 프로그램 장수라고 하는데 난 똑똑한 계획 소비라고 얘기를 해. 너한테 어떻게 유리한지 설명하게 하고 이제 유리한 거 설명하셔야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지금 이제 하시는 분 많겠지만 안 하신 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이거 그냥 불러 들어오는 겁니다. 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의 장점이 뭐가 있죠, 여러분? 딱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에이클리스 머니. 근데 에이클릭이란 말을 알아요? 소비자가? 있잖아. 장소를 내가 알려줄게. 굉장히 유리해. 에이클리스 머니. 하나도 못 알아요. 영어하고 여기는 한글을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데 이렇게 장을 보잖아. 근데 아메이가 2년 동안 장 보세요라고 약정을 해놔. 그러니까 약속한 거야. 약정 말도 쓰면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했는데 네가 장을 볼 때마다 금액이 야, 한 달 동안 생필품 10만 원 쓰지 않니? 쓰지. 오늘은 이번 달은 치약, 칫솔, 샴푸 뭐 이렇게 하고 다음 달은 뭐 이거 그 다음 달은 비타민. 자, 그런데 10만 원 썼는데 거기에 모두 들어가요. 쌈장, 고추장, 된장, 휴지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원폰까지. 그러면 금방 10만 원 담기죠. 그리고 첫 달 말고 두 번째 달부터 뭐 줘요? 5천 원 주잖아요. 그 다음에 10,000원 주고 15,000원에서 2년 동안 합산해서 주는 게 얼마야? 라고 하고 저는 2년 동안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현금처럼 쓰는 돈이 27만 5천 원이야. 이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거 27만 5천 원 글씨를 크게 씁니다. 27만 5천 원이야. 괜찮지 않냐? 그건 눈이 동그래져. 근데 이걸 나눠주는 거야. 그때. 나 종갓집 김치 공짜로 먹잖아. 나 립글로스 공짜로 쓰잖아. 너무 괜찮지 않니? 이게 쌓인다? 괜찮다? 그러면 이제 되게 좋아하고요. 이 설명하면 다 장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의 설명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27만 5천 원. 그리고 제가 또 하는 얘기가 있어. 나는 10만 원 갖고 안 되죠? 애용자니까. 나 장바구니 3개 쓴다. 하나는 내 번호, 하나는 우리 아들 번호, 하나는 우리 아빠 번호 해가지고 난 30만 원 나눠가지고 장바구니를 3개 본다. 그럼 2년 동안 우리 가족이 가져간 건 거의 8, 90만 원이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소비자는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서도 장바구니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도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기구독. 이건 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SOP야. 그럼 또 알아들어요? 저기 SOP가 있어. 이거 무슨 뭐 사이버 뭐도 아니고 SOP 장소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어렵죠. SOP. 이래서 제가 정기구독이야. 신문 다 구독하고 있는데 정기구독이 있어. 아메이는. 그러니까 아메이는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 잘 나가는 세일 제품 있죠? 그런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을 줄까를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정기구독이야. 그것도 2년 동안 사용하면 주는 건데 어떻게 주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가 세팅해서 정기구독을 했어. 유산균. 첫 달 구매했어. 띵동댕. 이제 결제해서 30% 싸게 먹는다. 두 번째 달 결제해서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띵동 먹었어. 다음 여섯 번째 달에 나는 50% 이렇게 DC해 준다. 그럼 되게 좋아해요. 50%니까 훅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쭉쭉 가다가 12달째 무료다 다 써주고 18개월째 무료 24개월 때 무료 이렇게 써줘요. 크게.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나 무료 3번에다가 50%네. 이렇게 돼서 그러면 또 DC가 된 거네. 그렇지. 근데 나는 이 정기구독을 내 것도 하나 먹고 비타민 우리 남편도 하나 먹고 우리 아들도 먹고 우리 아빠도 먹잖아. 그 4개를 걸면은 똑같이 스타트가 돼서 어떻게 될까? 여기 와서 50%가 훅 내려가고 결제할 때. 이때는 다 무료야. 제품은 왔는데. 그 계산만 해보니까 너무 크더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돈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봐봐. 아무리 정기구독에서 먹는 게 아니고 나 이거 아니었어도 어디선가 먹었을 거야. 사서. 잘 생각해봐. 소비자에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냐고 또 고개를 끄덕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걸 설명할까를 잘 해보는 거예요. 그 정기구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얘기해 현대카드. 아미 현대카드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현대카드 있어? 현대카드 만들어. 좋아. 지금 프로모션 이거 갖고는 안 되겠죠. 왜 좋아요? 현대카드를 쓰면? 네, 어떤 포인트가 있죠? 무이자 있고요. 또 A포인트 주고요. 또 M포인트도 주고요. 그리고 네? 스마트페이도 되죠. 또? 네? 15,000원? 관리비 15,000원? 잠깐만. 관리비 10,000원. 자, 그리고 지금 나온 거 다 나왔어요.
아메이 현대카드 써야 될 이유가 있어. 너 현대카드 있니? 그러면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죠. 있는 분은 바꾸면 되죠. 아메이 현대카드로. 없는 분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얘기한 거 너무 다 맞아요. 소비자 기회 좀 쫑긋 세우게 좀 하려면. 너 무슨 카드 많이 쓰니? 물어보고. 지금 카드 회사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가 어디 같아? 지드카드 빼고. 하나카드 빼고. 제가 지드 너무 좋아하니까 빼고. 뭘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전엔 국민카드, 외환카드 많이 해줬으니 지금 없어. 하나도 없어. 현대카드는 후발주자야. 현대카드는 회원을 많이 모객하기 위해서 아메이와 조인한 거야. 그래서 현대카드가 가장 많이 줄 거야. 제가 봤을 때 현대카드하고 삼성카드가 막상막한 것 같아요. 근데 현대카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의 혜택을 얘기할 게 되게 많다. M포인트를 강조해 주세요. M포인트 엄청 많이 여러분들 다 쌓여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다 어디 가면 다 50%인 거 아세요? 포인트 쓰는 거? 아시죠? H몰에서 100% 쓰고 돈 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M포인트, 그 다음에 아메이 포인트, A포인트를 또 줘요. 자, 포인트를 어떻게 주냐면요. 현대카드는 M포인트 물건 살 때 아메이 제품 사면 M포인트 줘요. 두 번째 A포인트 줘요. 세 번째 뭐 줘요? M포인트, A포인트 뭐 주죠? PV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마트페이 있어요. 그 다음에 3개월 무이자 있어요. 5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카드 쓰게 되면 M포인트 없어요. A포인트 없어요. PB만 있어요. 스마트페이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소비자가 홈테크를 사고 싶은데 홈테크가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 어떻게 스마트페이를 쓰는데 결제는 어떻게 내죠? 렌탈처럼. 결제는 렌탈 느낌으로 내고 제품은 명품을 사고. 이걸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현대카드 무조건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걸 나는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걸 한번 설명하는 걸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들려요.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갖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이제 뭔가 사람이 난 싫어. 오지 마. 아니면 난 제품만 써볼게.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 3개월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스폰서 밀착 1편이라고 제가 했는데 후원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일단 후원해서 나를 후원해야 돼요. 그럼 내가 후원하기 위해서 나를 후원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컨텐츠 학습에 있는 거 책을 계속 나는 읽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 팀에서 읽는 책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스폰서님께 여쭤보시고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고 책을 읽으시고 읽어야 신념과 확신이 들어요. 자꾸 헷갈리지 않아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아까 안전하고 친환경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매달 캐시백 받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헬핑 피플이 본질이잖아요. 그 잊어버리지 않아요. 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우리가 음원 이거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내가 책도 보고 음원도 듣고 미팅도 들으면서 아메이에서 나온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으면서 포인트 설명하고 하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하게 되면 힘이 약해요. 약하니까 내 얘기가 안 들려요. 에너지가 약해요. 딱 보면 눈빛에서 이미 기가 없어요. 저 사람이 너무 아미를 좋아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딱 봤을 때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 아미 되게 좋아하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내가 뜨겁게 이게 화로라고 생각하세요. 화로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걸 하시면서 제가 책을 3권을 이제 다 여러분 읽어보신 책일 거예요. 여러 좋은 책이 많지만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책을 스폰서님께 받고 1년 동안 안 읽다가 책을 달라고 할 건도 뭡니까? 1년 동안 안 받다가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면서 전날 읽었던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의 5월을 전 처음 읽었고 그 다음에 이 책은 팔로업 용어도 좋고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 아메이와 상관없지만 내 인생 5년이라는 책은 진짜 오래전에 읽었지만 정말 너무 많이 읽어서 오른쪽 장표 하단에 어느 문구가 있는지도 왼쪽에 이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왜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필드에서 얘기했으니까. 소비자에게 물어봐요. 네 인생 5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면 소비자가 뭐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고 하는 건 괜찮지가 않아. 책에 나와 있어.
그리고 너의 인생 5년 후, 우리의 인생 5년 후는 딱 두 가지로 결정된대. 그러면 두 가지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그렇죠. 책과 사랑. 너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어? 너가 누구를 만나고 있어? 딱 두 가지에서 너의 5년 후가 결정이 된대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우석 씨가 써가지고 되게 남성이라서 이게 세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여성분도 읽기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느껴야 돼요. 내 인생 5년은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기업들도 5년 후, 10년 후를 정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주부들도 내 인생 5년을 준비해. 주부들조차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그 말을 해주는 거죠, 주부한테. 아니, 내 인생 5년 후가 주부도 해당된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을. 그래서 요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읽어보기도 하고 많이 구매하기도 하고 조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이런, 그래서 제가 좀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서 이 책을 많이 권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생감사란 책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얇고 그림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결국은 그 창업자가 뭐라고 했죠? 내 인생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감정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치 디보스. 그러니까 감사함이 우리 사업의 가장 베이스에 있어야 돼요. 이 미팅장에 올 수 있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가 뻥크 안 나고 여기까지 와서 감사하고 차에 넣은 기름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기 왔더니 따뜻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환경도 감사하고 봉사해주는 리더님 있어 감사하고 진행해주는 다 감사할 거 투성 아닙니까? 차 한 잔도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나의 네트워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제목이 평생감사예요. 이 책 정말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추천할게요. 저희는 정말, 전 종교는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저는 목사님. 근데 진짜 너무 내용이 좋아서 꼭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제 이제 경험을 저는 이거 5개 손에 꼽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3권을 한번 권해드리고 자 지난주에 공부하셨어요. 이거 결국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서 소비자를 만들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결국 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를 궁리해보고 생각해보고 연습해보고 하는데 생각만큼 이게 입에서 안 나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다 배웠어요. Q&A를. 질의응대를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탁 장착을 하고 소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소비자를 만나러 갔는데요. 이 소비자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저렇게. 그래서 제가 나 배웠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막 말이 안 나오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나는 머리로만 이해를 했구나. 이게 아직 안 나오는 건 아직 더 공부가 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되게 열심히 다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 알아요. 해봤어요라는 얘기. 이거 그냥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한 번만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여행 다녀와 봤어? 사업 설명 얼마나 해봤어요? 언제 해보셨죠? 혹시 2000년대? 2003년대? 3년도? 뭐 밀레니엄 보너스 있을 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시점을 한번 물어보시면 여행 다녀온 분 없을 거고요. 사업 설명 안 했을 거고요. 예, 언제 했냐 물어보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사업 시작하기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이러면서 헬스 앤 웰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아니 막 이러면서 아니 신문에 나왔잖아요. 기자가 그렇게 썼잖아요. 아메이는 글로벌 헬스 앤 웰니스 플랫폼 기업이라고 썼습니다. 야 시작도 안 했어. 너 헬스 앤 웰니스 이거 아니 이러면 모를 거예요. 아우 얘 아직도 모르는 거 이제 시작해서 이제 그동안 워밍업이었어 아메이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소수 사람들만 성공하는 구조 같아 이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럼 얘기하세요. 눈 딱 뜨고 성공은 원래 소수야. 성공은 소수죠. 어떻게 게으른 사람이 더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 해주시고 근데 성공 시스템이란 게 있어. 학교가 있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학교를 안 가지. 배우지 않지. 정말 이건 비밀이야. 시크릿이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해주고 길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말려 들어가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요. 그리고 빵꾸 웃어야 돼요. 적성이 맞지 않아 얘기하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랬구나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어쩌면 넌 나랑 똑같이 생각하니 이런 얘기 하면서 맞아. 근데 적성이 안 맞아. 나 직장 생활도 어려웠지. 근데 연금소득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 끄덕끄덕하죠. 그래.
필요하면 하는 거지. 뭐 필요해 안 필요해 중요한 거지 적성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또 해주시면 되고 어려울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요. 돈 버는 일은 모두 어렵죠. 하지만 축적되는 게 있어. 지금 내가 연봉 1억이야. 축적되나? 그만두면 없잖아. 축적되는 자산을 만드는 일은 쉬우면 이상한 거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래? 배워볼래? 예, 내가 배워서 알려줄게.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요.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게 자랑이냐 이러지만 그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구나. 나도 아는 사람이 없지. 빵꾸 놓는 거예요. 막 공감하는 거. 나도 하나도 없어 아는 사람. 근데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더라. 나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 또 하는 거죠. 아메 제품 좋아하는 사람.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 너무 많죠. 그러면 근데 있잖아. 내가 결국 소비자들 보니까 필요한 사람 시간을 다 내더라.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누수되고 있는 걸 네가 모르겠지. 졸졸졸 시간이 새는 거를. 비디오라마 24시간 찍어놓으면 졸졸졸 셀걸? 그걸 모를걸?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쇼츠 보면서 2시간 그냥 가잖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필요하면 시간은 내게 돼 있지. 뭐 이런 얘기. 요즘 줌도 있으니까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 얘기 나오죠. 그럼 이 얘기도 마음으로 네가 돈이 없는 거야 이러고 싶지만 아니 비싸다는 게 우리가 뭐 샴푸가 뭐 기십만 원도 아니에요. 30만 원, 40만 원도 아니잖아. 만 원대자 2만 원, 3만 원인데 그게 없다는 건 뭐예요? 나 너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 없어 이 뜻이에요. 해석해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래 구입가 말고 사용 기간 한번 보면 굉장히 길다? 그럼 너무 가격이 착해. 한번 정확하게 배워보면 합리적인 가격이야. 그래서 쓰는 거지. 자, 생각해봐. 수많은 사람이 아메 제품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 이 사람들도 생각하겠지?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쓰는 거야. 싼 건 없어, 아메이는. 왜? 안전하고 친환경이기 때문에 싸지 않아. 그건 인정. 합리적인 가격.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내가 잘 필드에서 풀어줄 때 사람은 눈빛이 바뀌고 제품 써볼게? 내 미팅 한번 가볼까?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풀어지면 계속 또 아미 얘기하고 또 물건 얘기도 안 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만약에 현대 자동차 타면 탁 내렸어요. 내 친구 만나려고. 그럼 내 친구 어머나 승연아 너 현대 아니 이래요? 현대차에 내리면 내 친구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내가 LG 막 TV가 있어. 어머나 승연아 너 LG도 아니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제품 하나만 어머 너 아메이 아니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죠? 사람들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겠구나. 그럼 난 이렇게 표현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촛불이 꺼지지 않게 여러분이 스폰서와 계속 얘기하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속적으로 하려면 오늘은 그분한테 데모를 보여주고 다음에는 쿠킹도 하나 하고 다음에는 다시 포인트 설명했다가 Q&A 중에서 비싸다를 풀어주거나 또 책 본 것 중에서 내 인생 5년 후 얘기하고 음원 들은 것 중에서 얘기하고 요즘 비타민 D 리플렛 잘 나와 있으니까 보여주고 초대도 해보고 또 스폰서와 함께 만나게 해주는데 이 스폰서와 연결할 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 너무 대단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해가지고 있잖아. 너 만나면 깜짝 이러면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 저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금씩 스폰서를 좀 프로모션 해놓는 거예요. 스폰서의 장점을 프로모션 해놔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경험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의 경험을 써야 되는데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홀로의 법칙이 있어요. 내 얘기보다는 모르는 사람 얘기를 들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공부하는데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고 되게 트렌드하시고 그다음에 정보도 되게 많이 알려주는데 내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근데 기회가 되면 보면 좋은데 근데 우리 스폰서님 시간은 안 될 거. 이렇게 막 튕기는 거예요. 조금 튕겼다가 이렇게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했다가 짠 등장을 시키면 그분이 스폰서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유리해요. 근데 우리 스폰서 쿠킹 해주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쿠킹만 하다 가야 돼요. 쿠킹하다 뭐 좀 얘기하려면 쿠킹하는 분이니까 얘기를 안 들어. 쿠킹만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잘 써야죠. 툴로. 잘 쓰셔야 돼요. 지렛대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게끔 다시 가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끈기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면 끈기와 인내가 없어져요. 헷갈려요. 그리고 자꾸만 노동 대비 돈을 계산해요. 우리는 뇌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열심히 뭘 했는데 왜 돈이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이 그래서 미팅장이 너무 중요해요. 미팅장에 안 오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초보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내시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게 다이아몬드든 더 이상이든 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국 그래서 오늘 브론즈 빌더에서 사업 성장하기에 지금 가장 키워드는 요거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을 그렇게 액션을 다 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 거야. 요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스템 북에서는 3개월. 3개월 안에 만들어 오세요. 집중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요. 신규를 만들어 아까 리스트에서 신규 만들죠. 근데 신규 회원은요. 30% 소비 매출이 일어나요. 이 데이터입니다. 한국암이. 그러니까 신규가 많은 팀은 그 신규에서 30% 매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규가 없으면 매출이 늘 줄겠죠. 그리고 한국암이 데이터가 2550 이게 뭐예요? 한 달에 5명 신규를 만들고 15명이 소비를 하고 전체 회원 수가 50명 정도 되는 거를 1차 목표로 하세요라고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런 그림 만들면 돼요. 내가 친구, 뭐 가족, 지인 이렇게 세 렉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동메달의 기초, 브론즈 빌더 동메달 만드는 거, 동메달 성취사 요 그림으로 가시라고 이 구조를 만들어놔야 이게 리틀 에머랄드예요. 나중에 에머랄드도 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될 수 있는 기초 공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다이아몬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이렇게 기준을 내리는 거예요.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아까 그런 필드를 하면서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리해줘봐. 딱 그러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 목표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월에 목표는 있는지 나는 BB를 언제 가고 싶은지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스폰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7가지 세븐 루틴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빠져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해보는 거 해보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 보조 자료라고 있죠. 책, 음원 또는 리플렛 같은 거는 여러분이 후원 과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함께 홈미팅, 주일에 그다음에 스폰서 1대1 미팅 활용을 해서 회원 수를 증가시키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나 혼자는 약하니까 스폰서 힘을 함께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해서 결국은 뭐다? BF, BB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손흥민이 쓴 에세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손흥민이 이제 2009년도에 18세 때 함부르크에 가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책에 쓴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온통 눈앞에 펼쳐진 푸른 잔디를 본 거죠. 유럽을 딱 가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저곳에서 뛰는 기분은 어떨까?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멋진 골을 터뜨린 뒤 많은 관중 앞에서 멋지게 뛰어올라 골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손흥민. 소름이 돋았다 하고 이제 손흥민이 쓴 거예요. 손흥민 얼굴 보세요. 18세 때. 이 3명 중에서 손흥민만 이제 남은 건데 그리고 나서 2025년 뭐 이거는 뭐 토트넘에서 했던 거고 지금 뭐 LAFC에 가 있는데 얼마나 월드 클래스로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브랜드잖아요. 손흥민이 그 토트넘에 와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팬들한테 이제 고별 인사할 때 입고 온 그 코트가 있어요. 그 코트를 딱 입고 1분 만에 완판이 됐대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코트가 다 없어졌대잖아요. 1분 만에.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도 이렇게 1분 만에 완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동시에 딱 클릭해서 다 구매를 한 거죠. 예, 그런 브랜드 가치를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우리 A70 있잖아요. 런던. 근데 런던 가는데 얘가 또 없네. 손흥민이가 LA를 가가지고. 예, 런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에세이를 쓴다면 2029년 5월 눈앞에 보이는 런던의 전경.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이 다 모였다. 진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구나. 소름이 돋았다. 나의 다이아몬드의 시초는 브론즈 아카데미에서 배운 거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에세이 하나 쓰세요. 예.
그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 장표예요. 손흥민이 항상 얘기해요. 힘들다는 건 핑계다. 힘들기 뭐가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아빠가 쓴 손흥정 이분이 쓴 그 책의 내용이에요. 나는 흥민이가 즐겁게 축구했으면 좋겠다. 즐겁게 하려면 축구를 아주 잘해야 한다. 축구를 잘하려면 매일같이 기본기를 익히고 철저히 자기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서 그 길을 알려줄 소명을 지켰을 뿐이다. 저는 이걸 보고 다시 또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니까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저는 여러분이 아메이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즐겁게 하려면 아메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메이를 잘 하려면 매일같이 세븐 루틴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너스트 그룹의 ABO로서 그 경험을 브론즈 아카데미에 나눠드리면서 그 길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박승년 땡땡땡 해가지고 네. 네, 여러분 아메이는 저는 그래요. 무겁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하면 아메이는 되게 재밌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미지를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아메이를 재밌어 하는구나라고 하면 사람들은 몰려와요. 그 나를 먼저 보시고 나를 먼저 케어하시고 내가 먼저 행복한 아메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가치론에는 원래 시간이 걸리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